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원료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비타민 함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참으로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 착한 가격, 거기에 기부까지.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포터블 포털.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자, 게임계 여신 좋은 날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보니까 되게 엄청 칭찬 많더라고요. 그럼요. 외모 칭찬. 오, 여기 머리털 많이 났다고? 아니, 뭐 되게 그렇지. 젠틀하게 생기셨고. 별 칭찬이야. 아니요. 옛날에 이게 없었어요. 눈이 아, 부셔서 진짜요? 그렇게 눈을 못 떴어. 번쩍번쩍해서. 풍성규. 옛날 김성규. 네. 헬리콥터 착륙장이 있었는데. 자, 오늘 국정 대선 댓글 연일 특종을 터뜨리고 있는 어느 신문사죠? 한겨레 신문의 서영지라고 합니다. 예.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서영지 기자님. 네. 국정원 대선 댓글 기획 계속 특종을 터뜨리는데 그 내용과 그다음에 이게 MB한테까지 갈 거냐? 네.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죠. 네. 오, 웬일로 오늘 단호하게 얘기해?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그러더니. 아니, 모든 사람들의 견해가 원세훈이 독자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예.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네. 있잖아. 그리고 어쨌거나 원세훈은 이미 예.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검찰 수사가 더 나아가려면 제2기 댓글 수사팀이 수사를 더 진행을 하려면 결국 원세훈을 넘어서 이명박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성과를 있거든요. 내려면. 네.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이 구속된 건 네. 2012년 네. 대선 댓글에 한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에 개입했다. 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전 일인데 예. 사실은 이게 영어로 해. Once upon a time. 원세훈을 원스 그 봐주려고 원세훈이. 사실은 원세훈을 봐주려고 시간을 끌었었던 거거든. 근데 이게 세상이 뒤집히는 바람에 그러게요. 원세훈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억울한 상황이 됐어요. 네.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이 시청자, 전국 시청자 여러분들 완전 선수지만 그래도 정리를 해줘야 돼. 그렇죠. 재판이 된 거. 그 전부터 얘기를 하자면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시 내지는 개입에 의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달았다. 예. 라는 걸 가지고 수사를 했던 사람이 과거의 윤석열 검사 그리고 그걸 지시했던 사람이 최동욱 검찰총장 네. 이었죠. 예. 근데 그 수사를 진짜로 하니까 최동욱 검찰총장을 사생활 문제를 들어서 낙마를 시켰고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세훈을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을 빼주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예. 사실은 국정원법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두 가지가 쟁점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을 들어서 기소를 하게 되면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청와대는 그걸 빼기 위해서 그렇게 악을 썼던 거고 검찰총장까지 날렸던 것이고 네. 그런데 결국 기소가 됐는데 1심 재판장이었던 이범균 부장판사 예. 이범균 판사가 그거를 국정원법 위반의 점만 유죄로 하고 선거법 위반은 또 무죄 판결을 했죠. 그래서 그때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거는 고등부장 승진을 염두에 둔 자신의 출세를 염두에 둔 정치적 판결에 불과하다라고 네. 일가를 한 김동진 부장판사가 있었어요. 부천에 거기는 또 정직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정직 2개월. 네. 거기는 그렇게 징계를 매기고. 그래서 이제 김영한 비망록에 이름이 적히죠. 네. 그 김기춘의 지시에 의해서 그 판사들을 이거 손을 봐줘야 된다. 김동진 판사도 그렇죠. 이름 적혔죠. 그래서 그 결과 또 징계를 받았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김기춘과 양승태의 고등학교, 대학교 8년 선후배 동문 관계 이걸 또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었고. 자, 그랬는데 이제 2심에 가가지고 김상환 부장판사가 서울고등법원에서 너무너무 정교하고 정밀하고 논리적인 판결로 완벽하게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썼죠. 예. 그러면서 법정 구속을 합니다. 원세훈을. 법정 구속하는데 그때 판결문을 대법에서 파기환송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국정원법, 네. 선거법 위반해서 조목조목 내 논리를 절대 깰 수 없다. 네. 완벽하게, 막 장황하게. 표도 그리고 막 도표도 그리고 난리가 엄청나게 났죠. 했죠. 그렇게 해서 대법원에 보냈더니 대법원 사람들이 비겁하게도 그거를
13대 빵, 전원합의체 예. 판결에 13대 빵이라는 거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거든요. 이게. 예. 전원합의체는 13대 빵이 원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근데 면피를 위해서 13대 빵이라고 하면서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음흠. 유죄의 증거로 삼았던 대부분의 트윗글, 예. 국정원 직원들의 글, 이것이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판단만 해서 사실상 원세훈한테 유리한 내용으로 파기환송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중에서 특히 이메일, 네, 425 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진원 파일이라는 진원 거.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 네. 이 두 개는 증거로서 본인이 안 썼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거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증거로서, 의미가 없다. 효력이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강의 개념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괘씸죄가 가중될 원래 일이었는데 법정 태도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메일 이게 당신이 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난 안 썼는데요. 안 썼는데도 그거지 아니고 아예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어. 어. 모르겠는데. 아, 기억이 안 난다 그랬어요? 네, 아예 그냥 센 거짓말을 그냥 쌩 까버렸다니까요. 그랬는데 그거를 가중사유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대법원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친절을 베풀었어요. 아하. 그거를 13대 빵으로 해서 돌려보냈는데 돌려보낸 게 이미 2015년 초였죠. 그죠? 2014년 말인가 2015년 총괄에 아, 2015년 5월. 5월이에요. 예. 그래요? 어쨌거나. 서울, 예, 이제 서울 고등법원으로 어쨌거나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어쨌거나. 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또 재판을 했는데 이 부장판사 이 사람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김시철 부장판사. 예. 네. 우병우의 연수원 동기, 대학 동기. 21기. 19기. 19기? 네. 어. 김시철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이걸 받아가지고 선문답을 하면서 네. 거의 뭐 병법을 얘기하고 무슨 뭐 그래갖고 이제 진짜. 검사들이 지금은 이제 그 반부패 비서관으로 가 있는 박형철 부장검사가 당시에는 현직 검사로 있던 시절에 법정에서 항의하고 퇴장을 해버리고 네. 예. 뭐 이런 일이 해프닝 여러 번 있었죠. 그때도 이제 파기환송한 주제는 네. 선거법인데 네. 국정원법조차도 무죄인 것 같이 자꾸 신문을 하니까 네, 자꾸 유도하는 예, 식의 말을 유도하는 하고 식의 말을 이상한 하니까. 걸 자꾸 더 보강하라고 그러고 하니까 예.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재판을 빨리 끝내겠다 하면서 끝나지가 않고 거의 2년 가까이를 끌었어요. 네. 예. 그러고서 결국 자기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는 2년 동안 결국 판결을 하지 않고 다음 부장판사가 이걸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부장판사가 오자마자 첫 재판에서 한 일성이 어떻게 이걸 아직도 안 끝내고 있냐. 아, 그랬어요? 예. 그분은 또 정상이네? 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우리 한겨레 서영지 기자가 저의 제보를 받고 이 재판이 계속 판결한다고 그래서 지금 관심에서 멀어져가지고 안 하고 있다, 지금. 이상하게 시간을 끌고 있다. 예. 그리고 제가 내부 제보를 받아보니까 그 내부의 판사들 간의 견해가 엇갈리는데 네. 무죄를 주장하는 판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재판부에 예. 이 사람이 그게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밀어줘지는 수법을 쓴 거야. 그게 전형적인 수법이거든, 법원에서. 예. 그래서 그런 류의 제보를 제가 서영지 기자한테 했고 특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파장이 일지 않는 그 잔잔한 특종으로 끝났고요. 예. 그랬는데 재판부가 바뀌고 나서 이제 이번에는 적폐청산의 과정에서 국정원 적폐청산 특위가 자꾸 새로운 증거들을 이제 내부망에서 예.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도 캐비닛 파일이라는 게 나왔고 그러니까 검찰이 맨 처음에 캐비닛 파일 나왔을 때부터 그거를 증거로 추가로 제출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변론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하다가 예. 이제 국정원 내부 파일까지 나왔으니 이거는 원세훈 말씀 자료라는 게 확실해진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증거로 삼기 위해서 다시 변론 제기를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아하. 있었죠. 아, 이거 또 이렇게 해서 대법원 그 페이스에 또 그대로 끌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예.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봉도사님께 예측하기를 그거는 그렇게 해서 무죄는 절대로 못 합니다. 유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가지고 더 해서 예. 무리하게 기소 후에 그것도 파기환송된 2심에서 증거를 추가하는 거는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안 한다라는 법리적인 판단 이렇게 해서 이제 됐고 아니나 다를까 곧 이어 선고기일을 잡아가지고 곧바로 실형 선고를 하고 법정 구속을 한 거죠. 예. 아침에 법정에 올라갈 때만 해도 기자분들이 원세훈 씨한테 재판에 임하는 소감 뭐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무슨 씨 웃었어요. 나올 때는 완전히 얼굴이 썩어가지고 수갑차고 예. 나오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아주. 아이고. 안 됐더라고. 아니, 안 근데- 되지는 않았어요. 잘 됐지. 아니. 그쵸, 그쵸. 5년, 4년을 했는데 한 5년쯤 때리지 4년만 때려고 좀 안 됐더라고. 아니 그것도요. 사람이 4년을 처음 들어가가지고 4년 딱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날짜 헤아리는 것과
살다가 중간에 나와가지고 또 들어가는 예. 게 완전 다르거든. 그게 그렇게 괴롭다고. 그거 정말 아이, 그건 그거는 저한테 물어봐야죠. 그거는 정말 예. 어찌 보면 첫 번째 진짜 어리버리하더라고. 네. 두 번째는 정신없이더라고. 네. 세 번째 들어가면 그냥 지옥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 예수께서 그렇잖아요. 골고다 그 언덕에 올라갈 때 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 이 고통을. 그거에 100만 배, 100만 배. 그리고 사람들이 이재용이 5년 이렇게 하니까 가볍다 그러고 원세훈도 4년이니까 가볍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한 소행에 비해서 가벼운 건 맞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희 예전에 이제 그 공부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징역 3년 이상을 감옥에서 살잖아요. 네. 그럼 꿈을 꿔도 갇혀있는 꿈만 꾼다는 거예요. 아우.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바깥에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럼요. 이게 자유의지를 억압한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음.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 그럼요. 그런데 네. 그 고통을 우리가 좋아하는 박근혜, 최순실, 원세훈이 그대로 아니 이게 이 우병우만 남았습니다. 징역에 4년 이르지 않거든요. 징역용으로 피고 지고 네 바퀴라 그래요. 피고 지고 네. 네 또 바퀴. 피고 지고 네 바퀴. 이 전문 용어야 이거. 아 근데 원세훈 전 원장이 뭐 상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그게 근데 되는 거예요? 상고를 일단 받죠. 음. 근데 이제 상고에서 상고 기각하고 원심 확정. 아니 뭐 그건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네.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해서 이제 99.99%. 항소 지금 3심까지 갔다가 다시 백도해가지고 2심으로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3심 다시 갈 수 있지. 음. 근데 이게 우리나라 옛날에 간첩 사건 같은 거 보면 7번을 왔다 갔다 한 것도 있어. 오, 그렇게 많이요? 예. 오.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원세훈의 소행이나 이런 것들이 국정원 내부 증거가 이미 다 나와버렸기 예. 때문에 그거를 아무리 적폐와 가까운 대법관들이라고 해도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국정원 내부 직원들이 댓글을 단 건으로 이건 종결. 네. 그 상고에서 이제 이게 기각이 되면 종결. 그래서 4년을 사는데 문제는 지금 국정원 TF에서 찾아낸 30개의 외곽팀, 민간인 팀, 또 새롭게 발견된 18개의 팀, 아직도 더 있을지 모를 또 몇 개의 팀, 이들에 대한 이 수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사이버 사령부도. 사이버 사령부도. 그 이제 이게 지금 있는 게 요만한 보따리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게 한 100개는 더 있는 거야. 요게 4년이면 100개면 400년 더 살아야 돼. 정확히 하면 그게 30개 팀에 총 48명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30개 팀? 그러니까 민간인까지 합쳐서요? 그러니까 민간인 30개 팀에 민간인 팀장 30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가 예. 국정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예. 중간에 교체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18개. 18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사 의뢰를 똑같은 공범으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민간인 팀은 네. 팀대로 있고 네. 국정원 내부 직원들도 또 했잖아. 다니면서 한 애들. 이번에 말씀이신 아니 그 전에 네네네. 그 김하영 같은 사람도 네. 다 내부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별도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건 말씀하신 경우에는 팀은 30개. 30개. 팀은 30개. 아, 18개 팀이 추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니라 30개의 팀장 30명 플러스 18명. 그 네. 48명. 팀장만 지금 수사를 하는 거죠? 네. 팀장만 일단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이제 수사 의뢰가 들어온 상태고 예. 이번에 들어온 18명 중에 14명은 트위터를 활동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트위터를 담당하던 팀장들은 교체 주기가 빨라가지고 어허. 아무래도 이게 뭐 계정을 바꾼다든지 뭐 다른 거는 조직적으로 한 거에 비해서 트위터는 혼자 이제 뭐 글을 쓴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팀원이 예.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팀장 밑에 팀원들도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수사하지 않나요? 그거를 파악하는 게 지금 우선이고요. 일단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카페트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SNS를. 예. 카페트.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 트위터 하나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카톡에다가 그 어르신들 막 온갖 이상한 거 그거 받는 거 있잖아. 네. 그것도 뭐 누가 만들었겠어요. 뻔하지. 아, 그런 거 하려면- 논리가 아주 정치하게, 정교하게. 예를 들어, 세월호가 아이들이 받는 특혜 20몇 가지. 야, 이런 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할 정도로 정교하게 그게 그런 정리되어 거에다가 있어. 내가 최근에 들은 가장 어이없는 거는 그런 것도 했을 때문에 이희호 여사가 지금 네. 90이 넘으셨잖아요. 네. 그 양반이 미국에 가서 예. 무슨 20몇 살짜리하고 결혼할 거다. 그런 걸 카톡으로 돌렸대. 그래가지고 어르신이 자기 아들한테 야, 너 이런 거는 모르지. 그러면서 큰일 났다고 하면서 보여주던 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DJ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비자금이 있는데 금괴는 문재인한테 다 뺏겼고 돈이 또 남은 게 있는데 네. 이거를 세탁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어려우니까 미국에 가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하려고 그래서 20대. 젊은 애하고 가짜로 결혼해가지고 하려고
그 할머니가 미국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지어낸다는 거야, 세상에. 아니, 근데 세월호도 봤는데, 난 28가지인가 32가지 특혜가 있는데, 이거 쭉 봤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내용들이 일단 있고, 중간중간에 진짜가 섞여 있어요. 네, 그렇죠. 헷갈리게 하려고. 예, 뭐 예를 들어 그 특례 입학도 경기도 내에서 특례 입학인데 특례 입학이고, 전국의 모든 대학교, 원하는 대학교를 다 간다. 이게, 그러니까, 근거, 베이스는 있는 거야. 응. 그걸 살짝 들어갖고, 들으면 쫙 빠져들어갈 수 있게. 아. 세월호 그걸 들어보겠어. 내가 이거 확인해봐야겠네. 그럼 그래 가족들한테 보여주면, 이런 게 있었나? 이거 좀 확인해봐야겠네.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써놓는 거예요. 프로의 냄새가 나는 거죠. 이게 뭐 그냥 정신병자가 쓴 게 아니고. 근데 이게 그 국정원에서 민간인 팀을 왜 만든 거예요? 국정원 몇 명 정도? 그러니까 왜 만들어요, 거기서? 진짜? 국정원에서 그냥 하면 되지. 왜 그냥 그 민간인 팀을 안에서 하면 만들었을까?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지. 그러니까 추측하기로는 이 심리전단이 활동한 게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인데 2008년에 광우병 촛불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도 당시에 그 여론전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뭐 정치적인 몰렸다. 논란 한가운데 있었고 집회가 이루어졌다라는 발언을 스스로 하기도 했었고 이런 인식 때문에 민간인들을 동원해서 2009년부터 조직적으로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추측을 하고 지가 여론전을 네. 밀릴 수 없다. 네. 그러니 그걸 만들어라. 그래서 국정원에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어쨌거나 조직적으로 여론전을 했고 예. 그 윗선에 이제 그 청와대에서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예. 추측을 그러면 합니다. 네. 그때 한겨레에서 특종했던 알파팀이 있었잖아요. 민간인 네. 팀. 그 팀이 이 팀이에요? 그 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알파팀 등 30개 팀이라고 이제 국정원에서 밝혔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네. 국정원에서 지금 자료가 막 나오잖아요. 네. 국정원은 그 자료를 폐기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나와? 이게 국정원 내부에 메인 서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이 자기들이 활동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전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걸 다 보고를 쫙 올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서버에서 뭐 키워드를 검색한다든지 예. 그 뭐 기간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자료를 찾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네.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막 네. 서로 다 태워버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전산 서버에다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피해갈 수가 없네, 지금은.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특종이 있는데 이것도 언론에서 많이 안 받아주는데 SBS가 지금 사이버 사령부 내부에서 네. 그 인사 팀장을 하면서 네. 그 댓글 달고 이러면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예. 그다음에 또 수사가 시작되니까 막 지우는 일을 시켰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 SBS하고 계속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연일 계속, 새로운 얘기를 예, 계속 그 제보하고 있죠. 그렇죠. 계속 그 사람도 얘기하고 사이버 있는데 사령부 그 팀에 있었던 거죠. 과장이었어요. 자기가 그 팀장이었어. 공무원 부의사관. 근데 자기가 그 안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다가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자기도 수사받고 기소유예가 되고 오. 징계받고 했다가 인사소송을 통해서 극복하긴 했는데 네. 자기는 이제 퇴직했고 그 다음에 그 김광진 의원이 당시 의원 시절에 국방위에서 예. 사이버 사령부 얘기를 많이 물고 늘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 제보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제보라고 내부에서 그 사람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야. 이분이 또 호남 분이래요. 그러니까 뭐 이것들은 뭐 어쩌다가 해서 그런 거 나가면 무조건 전라도 사람이 한 거라고 갖다 붙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고초를 겪으니까 이건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마음먹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계속 나오더라고. 그럼요. 예. 단 하나의 정통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매일 큐. 이 소리는 아침마다 변기를 붙잡고 사투를 벌이던 32세 김모 씨가 매일 큐를 먹고 해방감에 웃음 짓는 소리입니다. 힘주지 말고 먹어라 매일 큐. 오직 와이드몰에서만 최저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스탠바이 하겠습니다.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조 정국구 오늘도 상쾌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단 하나의 인생 치약 파인프라 치약. 매일 장시간 녹음, 녹화, 생방송 그리고 술자리 운동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즘 하루 하나씩 챙겨 먹는 게 있습니다. 하루 약 400kcal의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줍니다. 하루 하나 칼로몬 전티젠 다이어트. 와이드몰에서 최저가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며칠 전에 와이드몰에 회원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식 회원을 가입하고 새벽 2시에 폭풍 구입을 했어. 네. 물건 좋은 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도 구입했는데 캘로몬 이게 잔티잔 다이어트 이거 먹으면요 뱃살이 빠져요.
진짜요. 그래서 내가 여기 우리 먹어보고 편집장이 네. 먹었다고 그래갖고 봤더니 뱃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진짜요? 저도 운동을 못해갖고 이거를 먹기 시작했어요, 이제. 풍성교 제주 지부가 드디어 오픈합니다. 다음 카페 풍성교 들어오셔서 풍성교 제주에 사시는 분들 이제 풍성의 기쁨을 믿습니까? 제가 전에 왜 판사였던 우리 후배가 예. 전화 와서 형 정말 고맙습니다 한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한테. 느닷없이. 네. 그거를 들은 다른 판사애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걔죠? 그랬더니 그 새끼 진짜 머리 났던데 난 사와야 되겠네. 오, 진짜 났대요? 그럼 나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 밤 12시 TVN 자기 광고 보내. 유식한 아재들의 독한 인물열전 유아독전 첫 회 방송합니다. 누가 나와요? 첫 그 방송에는? 첫 회는 뭐 나와요? 루스벨트하고 그 다음에 오바마. 루스벨트하고 오바마 나오는데 저는 직변상 루스벨트라고 해야 된다. 난 루스벨트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화를 내. 루스벨트로 해라. 그래서 내가 형님 루스벨트는요 벨트가 늘어졌을 때 루스벨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어는 잘 모르겠고 이제 국정원에서 이쪽에서 넘길 때 검찰도 지금 오픈하지 않고 국정도 오픈하지 않잖아요. 큰 그림만 오픈했잖아. 어느 정도 내용이 있는 거로 봐요? 일단 국정원에서 검찰에 넘긴 자료 자체가 팀 이름, 팀장, 나이, 활동을 되게 간략하게 적은 자료만 검찰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조사만 하라고? 국정원에서 어쨌건 자기들끼리 그 정도 자료를 주기로 뭐 협의를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검찰에서 궁금한 자료는 정확히 이 사람들이 몇 명의 팀원을 데리고 도대체 얼마만큼의 예산을 집행했는지가 궁금한 것인데 그 예산 집행 자료는 보안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사실상 제출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공식적으로 지금 자료 요청을 한 상태인데 자료가 아직 가지 않은 상태라 가지고 일단 국정원장의 의지가 중요하네요. 그 양반이 결단을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예. 지금 서훈 원장의 개혁 의지에 대해서 아주 칭송하는 분들이 있고 이분이 확실하게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기대만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우려에 섞인 견해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권자들께서 압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혁위에도 물어봤어요. 자료 제출을 결정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래서 개혁위에는 그 자료를 검찰에 주는 문제는 수사와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결정을 해라. 그건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의가 된 상태라서. 개혁위에서는 국정원 판단해서 줘라? 네. 그래서 결국 국정원장의 의지에 따라서 사실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워낙 중요한 사안이니까 이것을 그렇다고 검찰에 넘어갔고 뭐 옛날 검찰도 아니고 언론 플레이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거 뭐 공개하고 국민들한테 다 알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정원의 업무 추진비가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쓰였다라고 하는 건 이제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시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렇게 자꾸 검찰에다가 주냐 마냐 하지 말고 차라리 경찰에 줬으면 좋겠어. 이제는 검찰이 수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시대적인 요청이. 하도 자꾸 이상한 짓거리 하고 말아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이 한다고 하니까 뭐 잠깐 사람들이 또 기대를 하는 건데 이거 자칫하면 또 검찰 조직이 이용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계속 이렇게 할 거다. 난 그것도 불만이에요, 사실은. 경찰은 왜 못해?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거나 지금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도 많고 워낙 1기 댓글 수사팀에서 수사 의지가 있었던 분들이 수사팀을 꾸린 것도 맞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그거를 검찰개혁의 브레이크로 써먹는지 안 써먹는지를 잘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물론 수사를 잘하면 경찰이 열심히 하든 검찰이 열심히 하든 좋은 일이죠. 국민을 위해서는. 나쁜 놈들 수사 열심히 하는 건 좋은 일인데 이런 걸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봐라 경찰은 못하는데 우리는 한다. 근데 무슨 수사권을 우리가 넘기냐. 이렇게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또 모르는 게 경찰 전체 경찰 인원 중에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경찰은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에이스들 경찰 중에 아주 민한 경찰들 에이스 이런 사람들만 수사를 하고 우리나라 그 경찰의 사이버 수사대 이런 거 있잖아요. 세계 최강이에요. 그 전 세계 막 60개국 이런 데 나라들이 사이버 수사대 수사 능력을 배우러 와요, 우리나라에. 경찰의 20% 또 검찰도 2,000명이거든요. 2,000명 경찰이 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일부만 하거든요. 그럼 경찰에서 수사 잘하는 사람 일부, 검찰에서 수사 잘하는 사람 일부, 요 사람들만 묶었고 수사청을 독립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는 최종 책임자가 이재 변호사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원세훈 이제 추가로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 팀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수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30개 팀을 자기가 묶었기 때문에 민간인을 묶었기 때문에 이게 범단 조직까지도 그렇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죄가 가중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원세훈이 이거 조사하다 보면 징역 사는 것도 고통스럽고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수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윗선을 불어야 된다. 이 논리를 피우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그 별도의 구성 요건이 형법에 있습니다. 형이 굉장히 세요, 그게. 내가 그 감옥 살고 나갔고 그 범단 조직의 수괴가 될 뻔했잖아요. 학생운동할 때. 그건 내가 봤지. 그래서 어디를 받고 내가 수괴가 될 자격을 보이냐. 사실 약간 수괴였었거든 그때. 그래갖고 30일 동안 조사받고 결국 무혐의로 나왔어요. 범단 조직이. 하여튼 그 수사하는 쪽에서 상대의 조직적인 범죄를 압박할 때는 너 범단으로 기소하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압박이에요. 형이 확 세지나요? 확 세지고 근데 이제 법원에서 사실은 그게 무죄가 나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근데 지금 이거는 구조적으로 볼 때 공조직이 동원돼가지고 민간 조직까지 자기들이 구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소위 기름칠을 해서 돌아가게 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 체계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검찰의 의지에 따라서는 나중에 무죄가 날 망정 어느 정도를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범죄단체 조직으로 엮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엮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렇게 되면 수괴는 국정원에서 이루어진 걸로 하면 당연히 원세훈이지. 그러면은 수괴는요, 범단의 수괴는 되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구형이 아니라 선고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조폭 두목이거든. 그렇죠. 그럼 무기야 다. 근데 이거는 조폭이야. 이권에 개입해가지고 사람을 뭐 이렇게 사시미 칼로 난자한다거나 이런 걸 하는데 이놈들은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난자한 놈들 아니에요. 이거는 사형시켜야지.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가 무기징역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도 그런 법에 대해서 안다면 윗선을 불겠죠. 그리고 교도소에서 또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 또 징역 선수들이 알려주잖아. 그러면. 너 엄마 이제 너 범단 너 죽는다. 조폭들이 그 옆에 옆방에서 원세훈 아저씨 범단 무기징역 불어 위에 그 혓바닥 신고 불어. 그럴 걸 문신 보여주면서 자네나 나나 똑같아. 같은 범단이야. 아니 그러지 않지. 똑같아 그러잖아. 도 찡겼지요. 환장하지 이거 진짜로. 아이고.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논리가, 이번에 그 민간인 팀한테 돈이 월 2억 5천에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게 국고횡령이라는 거예요. 네. 국고손실죄. 국고손실죄 횡령이 횡령죄 가중 요건으로 국고손실죄라는 게 있습니다. 더 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게 50억이 넘어가게 되면 무기징역이 되는 거, 이것도. 네. 최고형이. 회계 업무와 관련된 결재권이나 결정권이 있는 공무원이 국고를 손실하게 되면 그것도 잘 적용하지 않는 건데 제가 옛날에 포스타 구속할 때 그거 적용해가지고 그게 판례가 돼서 국고 손실죄가 그 이후로 이게 이거 또 우리 자랑했네 그런 범죄가 됐어요. 그거 알고 있죠? 네, 검찰에서 지금 주요하게 보고 있는 것도 그 국고 말씀하신 횡령죄, 국고손실죄와 이거 범단 조직은. 네. 범단 조직은 안 보고 있죠. 범단은 조금 약간 법리적으로는 무리한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빗나가도 무기징역 해야 되거든. 범단도 무기징역, 그 다음에 국고손실도 무기징역, 둘 중에 어느 게 걸려도 금은이 삼성품 걸리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국정원과 이명박의 청와대가 연결됐다고 볼 만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령 첫 번째로는 그 2009년 11월 달에 이명박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했는데 국정원에서 그때 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홍보하는 심리전을 펼쳐라라고 지시를 하는데 그때 등장하는 단체가 자유주의 진보연합이라는 단체가 이 전 대통령을 막무가내로 이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눈여겨볼 점이 청와대에서 이 단체의 편집진을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오찬을 하는 게 문건으로 나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미 많이 알려진 대로 2011년 11월 달에 국정원이 청와대에 SNS 영향력과 관련된 보고를 한 다음에 2010년 11월에 2011년 11월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뒤에 원세훈 원장이 심리전단에 심리전단 팀을 더 늘리라고 지시를 해서 실제로 한 개 팀 35명의 팀원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보고 뒤에 심리전단의 팀원이 늘어나는 것들을 봐서 이제 이게 조율이 있었던 거 아니냐, 협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이게 저도 간접 증거 아니에요. 근데 청와대가 직접 지시를 했어. 지시한 지금 문건이 일단 최소한 지금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2개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청와대에서 또 나중에 이거 비서실장 지시였다. 이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원세훈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달린 건데요. 원세훈 입장에서 그런 고민은 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이명박한테 충성을 다 바쳤던 이유는 서울법대를 나오고 TK 출신이고 행시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람이 사이드에 머물렀거든. 능력이 없어가지고. 예. 사람들하고 제대로 융화를 못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을 이명박에 발탁해서 키운 거 아닙니까? 예. 그 저쪽 구석에 짜져있던 국장이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서울시에서 1급이 되고 행정부시장이 되고 행자부 장관이 되고 국정원장까지 됐거든요. 그게 완전히 그때 이게 돌아버린 거지. 그렇죠. 쭉 맞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조현호 같은 사람이 경찰청장을 관두면서 MB가 어떤 평가를 받든 자기는 MB를 배신할 수 없고 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경찰청장 시켜줬다고. 경찰청장 그거 기껏해야 2년 하는 거고 차관급밖에 안 되는데 원세훈은 차관급, 장관급, 국정원장은 부총리급입니다. 그럼요. 예. 그것까지 시켜줬으니 이제 그 맹목적인 충성을 한 건데 지금 입장에서 내가 원세훈이라면 내가 여기를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다만 변호사 비용 얼마라도 보태주겠지. 내지는 우리 식구들 뭐라도 좀 챙겨주겠지. 예. 라는 기대를 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속성상 전에 제가 민간인 사찰 사건 때도 그 들어가 있던 공무원이나 그놈들이 면회온 사람들한테 그 얘기 했거든. 나한테 나중에 한나라당 비례대표 몇 번을 달라. 우리 식구들을 뭐 어디 취직시켜달라. 이런 요구들을. 왜냐면 그게 제일 불안하니까 감옥 살 때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요구를 아주 당당하고 뻔뻔하게 해. 내가 니들의 구린 점을 뒤집어 쓰고 여기 있으니 돈으로 너네가 메꿔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요구를 하거든. 네. 조폭하고 똑같지. 네. 조폭의 행동대장 실제로 칼 찌른 사람 집어넣어놓고 다 돌봐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잘 안 돌봐주면 얘가 불어버리잖아, 이제. 시켜서 한 그렇지. 거다. 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명박 입장에서야 이제 원세훈은 자기가 더 쥐고 있으면 쥐고 있을수록 지가 죽는 카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거지. 버리려고 하고 원세훈은 그렇죠. 무슨 원세훈은 얘기냐. 어디 붙으려고 할 예. 거고. 어. 이게 지난번에 이재용 5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내가 이제 살아있는 징역 전도사 아니야. 뭐가 제일 고통스럽냐고 물어요. 근데 징역 살 때 뭐가 제일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서양희 변호사. 서양이가 아니 누구지? 서양희 변호사 왜 갑자기 박지만입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헷갈릴 건 능이 송이보다 더 완전 서양지. 예. 그러니까 진짜 제가 머릿속에 이게 너무 많은 지식을 진심으로 넣었고 지금 너무 많은 지식을 넣고 그게 막 안에서 충돌해. 진심으로 감정을 표출해요. 때려도 돼. 이거 동영상이니까. 아 진짜요? 근데 뭐가 제일 고통스러울 것 같아? 감옥 살 때. 화장실. 네. 화장실이요? 역시 아마추어 프로는 재밌다. 이것도 무슨 네. 저는 똑같은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거. 이게 힘들 것 같아요, 되게. 최 변호사 진짜로 모르잖아요. 감옥 살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네, 좀 모르죠. 감옥 살 때 제일 고통스러운 건 나갔을 때의 막막함이에요. 아. 나갔을 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재용은 돈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원세훈이 나가면은 누군가가 자기를 돌봐주고 그렇죠. 그 이후에 희망이 있을 거고 돈도 대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데 제가 원세훈 부인을 보면서 이게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낀 게 딱 4년 받았을 때 원세훈 부인이 종이를 잡고 부르르 떨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속에 여기 이제 그 말풍선 딱 켜놓으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데 이 말이 생략이 된 거예요.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변호사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생활비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은 부인이 연락을 할 텐데 비선으로 자꾸만 이렇게 연락해갖고 사람들 알면 큰일 납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이놈이 가갖고 남편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야. 끝난 것 같다. 그럼요. 내 연락 안 받는다. 원세훈을 앞으로 맡게 될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상고심 또 변호인 선임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이게 이제 일종의 호구가 된 거야. 원세훈을 자기가 원세훈의 변호인으로서 감수해야 될 불명예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야 제가 원세훈 변호인이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원세훈 변호사인데 유죄 전문 변호사래. 다른 거 어때? 이런 거기 의뢰를 안 하거든요. 안 하기도 할 거냐. 그걸 맡으려고 하는 변호사도 이제 돈을 많이 주지 않으면 안 맡겠다라고 할 거거든. 몇 억 내놔라. 예. 마련해야 돼 이제. 한 10억 정도 그 기본으로 때려야 되는데 그러면 10억 어디 있어요? 자기 있는 거 팔아갖고 그거 되겠어요? 보통 급하니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뒷줄로는 MB가 돈이 많으니까 도와주겠지. 근데 도와주겠어요 MB가?
지갑도 이쪽에 넣었다, 이쪽에 넣었다가 결국 돈 안 내려고 몇 바퀴를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멀어지면 원세훈이 요게 지금은 안 끊기는데 대법원 할 때 그다음에 진짜 이제 이거 재판 받을 때 국고 손실죄 검찰들이 국정원장님 이거 무기입니다. 이거 빨리 털고 이거 다른 분이 했다 그러고 좀 이제 싸게 하고 4년에다 플러스 1, 2년만 더 하고 빨리 살고 나가셔야죠. 이러고 설득하면요. 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MB의 반응은 우리가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국정원 댓글 사건 지시했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원세훈한테 가서 물어봐요. 원세훈한테 물어봤어. 그 원세훈한테 물어봐요. 왜 나한테 물어봐? 그 솔직히 그냥 뻔하죠. 그쵸? 그러고 남을 사람이잖아. 그럼 근데 그 사람이 그러고 남을 사람이라는 거 원세훈이 제일 잘 알거든. 지금은 결국은 검찰들은 뭐라 해요? 빠져나오기 위해서 윗선을 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검찰의 기대. 일단 이명박으로 가려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통로에 있는 사람이 원세훈밖에 예. 없거든요. 아무리 뭐 청와대 관계자들이 진술을 한다고 그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 추측하건대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본인이 처한 상황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왜냐하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추가 때문에 기소죠. 이건 가능성이 네. 무조건 추가 기소죠. 무조건 추가 그렇죠. 기소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좀 상황 판단을 하지 않을까의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것뿐이니까 원세훈 지금 너 어디 저 개 풀어놓고 개 잡아오라고 시켰다고 그러고 직원들한테 온갖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뭔가 루머가 나누다 많아서. 갑질. 예. 사실 원세훈이 엄밀히 따져보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원세훈을 나쁘게 길들인 누군가가 있는 거야. 그렇기도 하지만 예. 지도 그렇지 뭐 똑같지. 그러니까 우리 원세훈은 그래도 덜 나쁘다 그래야 돼. 위에 더 나쁜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 누군가도 아니고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인데 예. 모두가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 자, 검찰은 MB까지 가야 된다라는 분위기 아니면 이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 이제 검찰은 자고 오면 안 하잖아요. 눈치 안 보잖아요. 네, 자고 오면 하는 분위기도 말씀하신 대로 아닐 뿐더러 예. 검찰 내부에서조차 어쨌거나 이번 수사의 핵심은 MB다라는 거를 뭐 수사팀 관계자에게 들은 건 아니지만은 검찰 분위기가. 주변의 분위기가 오. MB를 향한 수사 아니냐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여러 가지 오. 적폐들한테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면 예. 이명박을 털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랬죠.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러기 전에 지가 먼저 무너져 버렸잖아. 근데 검찰도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거 검찰을 해체해버린다고 그래도 별로 사람들이 이제 80% 찬성해요. 이제. 그러니까요. 걱정하지 않을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명박이 정도는 묶어다가 국민들 앞에 내놔야지. 그나마 국민들이 우리를 다시 한번 볼 것이다라는 식의 그 정서는 있어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그 부정하게 얘기하지 않고 검찰이 이제까지 잘못한 것을 반가이 하기 위해서라도 예. 이제까지 계속 그 수사 말아먹고 그렇죠. 덮고 그랬던 정점의 사실은 MB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순간 그렇죠. 살아날 길이 생기는 거 네, 아니야. 그나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거밖에 없는 거야,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국정원의 협조가 너무 중요하고 원세훈 전 원장의 뭐 추가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국정원에서 탄탄하게 줘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를 만든 다음에 검찰에서 그 증거들을 바탕으로 윗선으로 가는 수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MB는 불안을 떨고 있을까? 그 주진우가 자꾸 140억 가지고 자꾸 던지고 있지. 예. 국정원에서는 자꾸 뭐가 나오지. 아니 원세훈은 믿을 수 145억 없지.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맞아, 했잖아요. 맞아. 140억은. 근데 제일 정확한 건 실질적으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건 이 댓글 개입 이거예요. 그럼요. 이거 뭐 딱 떨어지는 거지 뭐. 이거. 예. 국정원에서는 아직 결정은 안 났죠. 자료를 다 줄지 안 줄지. 저희가 오늘까지 확인한 바로는 아직 검토 중이다라고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뭘 검토한다는 거예요? 자료를 어디까지 줄 줄지 건지, 말지. 뭐 불법인지 아닌지를 검토한다는 거야. 줄지 말지부터 준다면 어디까지 줄지 뭐 여러 왜 가지. 그러죠, 그거는? 그러니까 구린 게 많은 조직이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걱정은 그게 넘어가면 국정원의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지네 마음대로 막 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다 깎아버리겠다고 했잖아, 지금. 그러면 요게 까지는 순간 국정원도 다 깎아버리겠다고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제일 걱정할 것이고. 근데 서훈 원장 놓았을 때 그런 조직 이기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 물론이죠. 이제는 국정원 개혁해야 된다. 예. 그런 뜻으로 서훈 원장을 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훈 원장이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국정원 내부를 잘 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 내부에 인간적으로 또 이렇게 엮여 있지 않습니까? 이 칼의 그러니까. 끝을 돌려서 내가 있었던 이 조직을 치면서 네. 근데 국정원도 이번에 썩은 쪽은 좀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죠.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그 직원들과의 관계도 생각하고 외부적인 적폐청산도 해야 되고 그 사이에 놓여 있으면서 특수활동비가 공개되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자료를 못 주는 핵심 그게 핵심이네. 인 것 같습니다. 조율 되잖아요, 근데. 당연히 줘야죠. 조율이죠. 그래갖고 안 주면 이번에 이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아니에요. 원세훈 원장 자료를 이렇게 쭉 가져왔어. 자, 조사하는데 자료를 쭉 가져왔는데 자료를 들여다보니 정말 중요한 건 국정원에서 아직 안 줬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지막 선 윗선을 내가 불지 않아도 된다는 시그널이겠구나 이게. 근데 그렇죠.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국정원이 자기 살려고 내 거 끝까지 안 가져왔네. 근데 막상 딱 가져왔는데 이건 미주알 고주알 완전히 따졌어. 자료 보고 이거 보세요. 원 원장 이거 하셨잖아요. 30개 팀. 자, 그 다음에 돌아간 팀. 돈 얼마 들어갔죠? 그리고 돈 들어가면서 당신 이거 특수활동비 여기 댓글 부대 쓴다 그러면서 50% 하고 50% 없어졌네. 어디 갔어 이거? 집에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국고 횡령. 이건 국고 손실. 어느 거로 갈래요? 그럼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샅샅이 나와 있어. 이럴 때 겁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때 완전히 무너지죠, 심리적으로.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구나. 기댈 데가 없구나. 이제 살기 위해서 내 윗선. 새바닥 신공을 불어야 되겠구나.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시는데 지금 국정원의 원장 말고 네. 원래 국정원의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자리가 이제 기획실장. 기조실장이잖아요. 예. 거기가 이제 지난 참여정부 때 사정비서관을 했던 신현수 변호사가 들어가 있고요. 검사 출신입니다. 아하. 그 다음에 국정원 감찰실장이 지난번에 바뀌었는데 거기도 역시 사정비서관실의 파견 검사였던 조남관 검사가 지금 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과거 청와대 팀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검찰과의 어떤 의견 조율이나 과정에서 역할을 할 것이고. 다 검찰 출신들이에요? 예. 하나는 현직 검사인데 파견 간 거고 조남관은 예. 신현수 변호사의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근무하고서 검찰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예. 선언하고 안 간 최초의 검사죠. 그리고 김현장 변호사를 하다가 예. 캠프에서 좀 활동을 하고 지난번에 뭐 민정수석이네 검찰총장이네 법무부 장관 물망에도 올랐다가 계속 명단이 올랐던 그 캠프 출신으로 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본인이 고사하면서 예.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갔는데 두 분이 어떻게든 역할을 할 것이고 그냥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서훈 그러니까. 원장이 다른 생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걸 안 하려고 한다면 저 두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걸 기대를 합니다. 예. 예. 지금 국정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안 주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현재. 아니죠.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고. 있는 거죠. 네. 일부 가리고 뭐 지난번처럼 이렇게 먹물 이렇게 지우고 이름 지우고 이러고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최대한 그렇게 주지 않길 빠른 검찰 수사를 위해서 그리고 나는 우리가 이제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 우린 빤히 해야 되지만 어찌 보면 정치적 보복은 아니지만 2009년도 이제 우리도 그 자료를 지금 다 지금 들춰보고 있는 건데 2008년 노건평 형을 연행해서 국정원은 지금 13개 TF 적폐청산 13개 중에는 명품시계 논두렁에 버린 거 그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으로 온갖 수만을 주면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그 몰고 가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정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희생 위에서 촛불로 갖고 만들어진 정부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이런 걸 가린다? 그럼 이 정부에서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안 되죠. 만약에 뭘 지우고 낸다거나 빼고 낸다거나 하면 압수수색 해야죠. 가서 이제 또. 우리가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라고 얘기하지만 촛불 이전의 원점은 뭐냐면 정권이 아주 합법적으로 수사하는 척하면서 비열하게 수사해서 결국은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게 이 사건의 시작이에요. 예. 근데 이걸 덮어? 아니 그쪽은 정치 보복했는데 그리고 엄하게 이제 죽음으로 몰고 갔는데 그럼 그게 왜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들춰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죽음으로 몰고 간 세력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들춰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정점에 누가 있었는지. 근데 그걸 덮어요? 서훈 원장한테 감옥 가고 싶어 그럴까? 원세훈이 국정원장을 4년인가 5년 했잖아요. 4년이요? MBA 임기 예, 내내 했잖아. 예. 그런 국정원장도 없어요, 잘. 네. 2월 12일 날 임명됐나 그랬을 거예요. 네, 2009년 2월. 예, 12일쯤 했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다가 국가본법 폐지하는 이유로 쓴 게 3월 3일이에요. 네. 그리고 3월 3일 날 국가본법 폐지 쓰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취임해서
국정원 업무 파악도 하기 전에 저 노무현 대통령 글 쓴 거, 네. 그거 댓글 달고 조져라.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취임하자마자. 네.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은 취임해서 첫 번째 겨냥한 이 그 사냥감을 노무현 대통령이 쓴 글을 삼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로부터 몇 개월입니까? 3, 4, 5, 3개월 뒤에 네. 노무현 대통령 결국 돌아가시고. 이걸 만든 거예요. 그 원세훈이. 근데 그 도리치가 그걸 만들어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한 방에 넣어줘야죠. 걔들 친한 사이인데 그 서로를 위해서 예. 한 한 방으로. 방에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빨간 거 같이 써줘야지, 공범 표시하는. 나대불치를 넣어서는 뭔가를 해줘야죠, 여기다가. 예. 제가 서영지 기자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중앙지검 분위기가 어때요? 윤석열 지검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검찰의 모습을 보여보자. 네. 이런 의욕에 충만한 것 같아요? 검사들이? 확실히 분위기가 다른 게 너무 의지가 있으신 분들로 진용을 꾸리기도 했고 지금 뭐 중앙지검에 불이 안 꺼져서 기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을 만큼 일단 처음 뭐 결과는 나중에 봐야겠지만 어쨌거나 처음 시작에 의지는 충분히 갖고 수사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일단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사의 순례 아니겠습니까? MB의 심장에 칼이 딱 닿는 순간 다시 한번 나오셔야죠. 네. 한겨레를 좀 싫어하는 우리 진보 진영의 많은 인사들에게 싫어하지 말아달라고 한마디 했어요. 예. 정말 싫어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간혹 잘못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열심히 이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데 좀 안타깝잖아요. 막 한겨레 욕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한겨레 어쨌거나 구성원들은 정말 취재도 열심히 하고 매일 똑같이 신문을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끝까지 믿고 한겨레를 이렇게 지켜봐 주셨으면. 지금 한겨레 대표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아니 해야 돼요. 부담스럽긴 왜냐면 그런 하지만 감정을 이제 서로 좀 털어내기 시작해야 되거든. 지금 구성원으로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MB 보고 있나? 가고 있다 우리는. 정봉재 전국구 이메일 이게 당신이 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난 안 썼는데요. 안 썼는데도 그건 아니고 아니죠. 아예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랬어요? 네, 아예 그냥 생 거짓말을 그냥 쌩 까버렸다니까요. 그랬는데 그거를 가중 사유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대법원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거를 13대 빵으로 해서 돌려보냈는데 돌려보낸 게 이미 2015년 초였죠. 그죠? 2014년 말인가 2015년 총괄에 2015년 5월. 5월이에요. 예. 그래요? 어쨌거나. 서울, 이제 서울 고등법원으로 어쨌거나 파견송이 됐습니다. 어쨌거나. 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또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부장판사 이 사람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김시철 부장판사. 예. 네. 우병우의 연수원 동기, 대학 동기. 21기. 19기. 19기? 네. 김시철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이걸 받아가지고 선문답을 하면서 거의 뭐 병법을 얘기하고 무슨 뭐 그래갖고 이제 검사들이 지금은 이제 그 반부패 비서관으로 가 있는 박형철 부장검사가 당시에는 현직 검사로 있던 시절에 법정에서 항의하고 퇴장을 해버리고 예. 뭐 이런 일이 해프닝 여러 번 있었죠. 그때도 이제 파기환송한 주제는 선거법인데 국정원법조차도 무죄인 것 같이 자꾸 신문을 하니까. 네, 자꾸 유도하는 식의 말을 유도하는 하고 식의 말을 이상한 하니까. 걸 자꾸 더 보강하라고 그러고 하니까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재판을 빨리 끝내겠다 하면서 끝나지가 않고 거의 2년 가까이를 끌었어요. 그러고서 결국 자기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는 2년 동안 결국 판결을 하지 않고 다음 부장판사가 이걸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부장판사가 오자마자 첫 재판에서 한 일성이 어떻게 이걸 아직도 안 끝내고 있냐. 그랬어요? 예. 그분은 또 정상이네? 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우리 한겨레 서영지 기자가 저의 제보를 받고 이 재판이 계속 판결한다고 그래서 지금 관심에서 멀어져가지고 안 하고 있다. 지금 이상하게 시간을 끌고 있다. 예. 그리고 제가 내부 제보를 받아보니까 그 내부의 판사들 간의 견해가 엇갈리는데 무죄를 주장하는 판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재판부에 이 사람이 그게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밀어줘주는 수법을 쓴 거야. 그게 전형적인 수법이거든 법원에서. 그래서 그런 류의 제보를 제가 서영지 기자한테 했고 특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파장이 일지 않는 잔잔한 특종으로 끝났고요. 그랬는데 재판부가 바뀌고 나서 이제 이번에는 적폐청산의 과정에서 국정원 적폐청산 특위가 자꾸 새로운 증거들을 이제 내부망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도 캐비닛 파일이라는 게 나왔고 그러니까 검찰이 맨 처음에 캐비닛 파일 나왔을 때부터 그거를 증거로 추가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론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하다가 예. 이제 국정원 내부 파일까지 나왔으니 이거는 원세훈 말씀 자료라는 게 확실해진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증거로 삼기 위해서 다시 변론 제기를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아하. 있었죠. 아, 이거 또 이렇게 해서 대법원 그 페이스에 또 그대로 끌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예.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봉도사님께 예측하기를 그거는 그렇게 해서 무죄는 절대로 못 합니다. 유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가지고 더 해서 예. 무리하게 기소 후에 그것도 파기환송된 2심에서 증거를 추가하는 거는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안 한다라는 법리적인 판단 이렇게 해서 이제 됐고 아니나 다를까 곧 이어 선고기일을 잡아가지고 곧바로 실형 선고를 하고 법정 구속을 한 거죠. 예. 아침에 법정에 올라갈 때만 해도 기자분들이 원세훈 씨한테 재판에 임하는 소감 뭐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무슨 씨 웃었어요. 나올 때는 완전히 얼굴이 썩어가지고 수갑 차고 예. 나오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아이고. 안 됐더라고. 안 근데, 되지는 않았어요. 잘 됐지. 아니, 그쵸. 5년, 4년을 했는데 한 5년쯤 때리지 4년만 때려고 좀 안 됐더라고. 아니 그것도요. 사람이 4년을 처음 들어가가지고 4년 딱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날짜 헤아리는 것과 살다가 중간에 나와가지고 또 들어가는 게 완전 다르거든. 그게 그렇게 괴롭다고. 그거 정말 그거는 저한테 물어봐야지. 그거는 정말 예. 어찌 보면 첫 번째 진짜 어리버리하더라고. 두 번째는 정신없이더라고. 네. 세 번째 들어가면 그냥 지옥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잖아요. 골고다 그 언덕에 올라갈 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 이 고통을. 그거에 100만 배. 그리고 사람들이 이재용이 5년 이렇게 하니까 가볍다 그러고 원세훈도 4년이니까 가볍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한 소형에 비해서 가벼운 건 맞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희 예전에 이제 그 공부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징역 3년 이상을 감옥에서 살잖아요. 네. 그러면 꿈을 꿔도 갇혀있는 꿈만 꾼다는 거예요. 아우.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바깥에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럼요. 이게 자유의지를 억압한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럼요. 그런데 네. 그 고통을 우리가 좋아하는 박근혜, 최순실, 원세훈이 그대로 아니 이게 우병우만 남았습니다. 징역에 4년 이르지 않거든요. 징역용으로 피고지고 네바퀴라 그래요. 피고 지고 네. 내밖에. 피고지고 네바퀴. 이 전문 용어야 이거. 근데 원세훈 전 원장이 뭐 상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그게 근데 되는 거예요? 상고를 일단 받죠. 근데 이제 상고에서 상고 기각하고 원심 확정. 아니 뭐 그건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네. 그렇게 될 그러니까 가능성이 이제 99.99%. 항소 지금 3심까지 갔다가 다시 백도해가지고 2심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3심 다시 갈 수 있지. 근데 이게 우리나라 옛날에 간첩 사건 같은 거 보면 7번을 왔다 갔다 한 것도 있어. 오, 그렇게 많이요? 예. 그런 게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원세훈의 소행이나 이런 것들이 국정원 내부 증거가 이미 다 나와버렸기 예. 때문에 그거를 아무리 적폐와 가까운 대법관들이라고 해도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국정원 내부 직원들이 댓글을 단 건으로 이건 종결. 네. 그 상고에서 이제 이게 기각이 되면 종결. 그래서 4년을 사는데 문제는 지금 국정원 TF에서 찾아낸 30개의 외곽팀, 민간인 팀, 또 새롭게 발견된 18개의 팀, 아직도 더 있을지 모를 또 몇 개의 팀, 이들에 대한 이 수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사이버 사령부도. 사이버 사령부도. 그 이제 이게 지금 있는 게 요만한 보따리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게 한 100개는 더 있는 거야. 요게 4년이면 100개면 400년 더 살아야 돼. 정확히 하면 그게 30개 팀에 총 48명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30개 팀? 그러니까 민간인까지 합쳐서요? 그러니까 민간인 30개 팀에 민간인 팀장 30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가 예. 국정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예. 중간에 교체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18개. 18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사 의뢰를 똑같은 공범으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민간인 팀은 팀대로 있고 네. 국정원 내부 직원들도 또 했잖아. 다니면서 한 애들. 이번에 말씀이신 아니 거죠. 그 전에 네네네. 그 김하영 같은 사람들도 네. 내부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별도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건 말씀하신 경우에는 팀은 팀은 30개. 팀은 30개. 18개 팀이 추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니라 30개의 팀장 30명 플러스 18명. 그 네. 48명. 팀장만 지금 수사를 하는 거죠? 네. 팀장만 일단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이제 수사 의뢰가 들어온 상태고 예. 이번에 들어온 18명 중에 14명은 트위터를 활동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트위터를 담당하던 팀장들은 교체 주기가 빨라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뭐 계정을 바꾼다든지 뭐 다른 거는 조직적으로 한 거에 비해서 트위터는 혼자 이제 뭐 글을 쓴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팀원이 예.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팀장 밑에 팀원들도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수사하지 않나요? 그거를 파악하는 게 지금 우선이고요. 일단 아니 네. 그것도 그렇지만 네. 카페트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SNS를. 예. 카페트.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 트위터 하나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카톡에다가 그 어르신들 막 온갖 이상한 거 그거 받는 거 있잖아. 네. 그것도 뭐 누가 아. 만들었겠어요. 뻔하지. 아, 그런 거 논리가 아주 정치하게, 정교하게. 네. 예를 들어, 세월호가 아이들이 받는 특혜 20몇 가지. 야, 이런 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할 정도로 정교하게 그게 그런 정리가 돼 거에다가 있어요. 내가 최근에 들은 가장 어이없는 거는 그런 것도 했을 때문에 이희호 여사가 지금 네. 90이 넘으셨잖아요. 네. 그 양반이 미국에 가서 예. 무슨 20몇 살짜리하고 결혼할 거다. 그런 걸 카톡으로 돌렸대. 그래가지고 어르신이 자기 아들한테 야, 너 이런 거는 모르지. 그러면서 큰일 났다고 하면서 보여주던 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DJ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비자금이 있는 그리고 수사를 했던 사람이 과거에 윤석열 검사 그리고 그걸 지시했던 사람이 최동욱 검찰총장 네. 이었죠. 예. 근데 그 수사를 진짜로 하니까 최동욱 검찰총장을 사생활 문제를 들어서 낙마를 시켰고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세훈을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을 빼주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예. 사실은 국정원법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두 가지가 쟁점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을 들어서 기소를 하게 되면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청와대는 그걸 빼기 위해서 그렇게 악을 썼던 거고 검찰총장까지 날렸던 것이고 네. 그런데 결국 기소가 됐는데 1심 재판장이었던 이범균 부장판사 예. 이범균 판사가 그거를 국정원법 위반의 점만 유죄로 하고 선거법 위반은 또 무죄 판결을 했죠. 그래서 그때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거는 고등부장 승진을 염두에 둔 자신의 출세를 염두에 둔 정치적 판결에 불과하다라고 네. 일가를 한 김동진 부장판사가 있었어요. 부천에 거기는 또 정직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정직 2개월. 네. 거기는 그렇게 징계를 매기고. 그래서 이제 김영한 비망록에 이름이 적히죠. 네. 그 김기춘의 지시에 의해서 그 판사들을 이거 손을 봐줘야 된다. 김동진 판사도 그렇죠. 이름 적혔죠. 그래서 그 결과 또 징계를 받았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김기춘과 양승태의 고등학교, 대학교 8년 선후배 동문 관계. 이걸 또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었고. 자, 그랬는데 이제 2심에 가가지고 김상환 부장판사가 서울고등법원에서 너무너무 정교하고 정밀하고 논리적인 판결로 완벽하게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썼죠. 예. 그러면서 법정 구속을 합니다. 원세훈을. 법정 구속하는데 그때 판결문을 대법에서 파기환송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국정원법, 네. 선거법 위반해서 조목조목 내 논리를 절대 깰 수 없다. 네. 완벽하게, 막 장황하게. 표도 그리고 막 도표도 그리고 난리가 났죠. 엄청나게 네. 했죠. 그렇게 해서 대법원에 보냈더니 대법원 사람들이 비겁하게도 그거를 13대 빵, 전원합의체 판결에 13대 빵이라는 거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거든요. 이게. 전원합의체는 13대 빵이 원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면피를 위해서 13대 빵이라고 하면서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유죄의 증거로 삼았던 대부분의 트윗글, 국정원 직원들의 글, 이것이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판단만 해서 사실상 원세훈한테 유리한 내용으로 파기환송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이메일, 425 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진원 파일과 네. 시큐리티 파일, 이 두 개는 증거로서 본인이 안 썼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거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증거로서, 의미가 없다. 효력이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강의 개념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괘씸죄가 가중될 원래 일이었는데 법정 태도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원료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비타민 함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참으로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 착한 가격, 거기에 기부까지.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제스를 쳐보세요.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포터블 포털.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자, 게임계 여신, 좋은 날에.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되게 엄청 칭찬 많더라고요. 그럼요. 외모 칭찬. 오, 이게 머리털 많이 났다고? 아니, 뭐 되게 그렇지. 젠틀하게 생기셨고. 별 칭찬이야. 아니요. 옛날에 이게 없었어요. 눈이 아, 부셔 진짜요? 그렇게 눈을 못 떴어. 번쩍번쩍해서. 풍성교. 옛날 김성규. 네. 헬리콥터 착륙장이 있었는데. 자, 오늘 국정원 대선 댓글 연일 특종을 터뜨리고 있는 어느 신문사죠? 한겨레 신문의 서영지라고 합니다. 예.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서영기 기자님. 네.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계속 특종을 터뜨리는데 그 내용과 그다음에 이게 MB한테까지 갈 거냐? 네.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죠. 네. 오, 웬일로 오늘 단호하게 얘기해요?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그러더니. 아니 모든 사람들의 견해가 원세훈이 독자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예.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원세훈은 이미 예.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검찰 수사가 더 나아가려면 제2기 댓글 수사팀이 수사를 더 진행을 하려면 결국 원세훈을 넘어서 이명박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성과를 있거든요. 내려면. 네.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이 구속된 건 네. 2012년 네. 대선 댓글에 한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에 개입했다. 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전 일인데 예. 사실은 이게 영어로 해. Once upon a time. 원세훈을 봐주려고 원세훈인데. 사실 원세훈을 봐주려고 시간을 끌었었던 거거든. 근데 이게 세상이 뒤집히는 바람에 그러게요. 원세훈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억울한 상황이 됐어요. 네.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이 시청자, 전국 시청자 여러분들 완전 선수지만 그래도 정리를 해줘야 돼. 그렇죠. 재판이 된 거. 그 전부터 얘기를 하자면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시 내지는 개입에 의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달았다. 예. 하는 걸